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두 단어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늘 갈망하고 또 꿈꿔오고 마침내 딱 그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벅찬 감동 그리고 부와 명예 당연히 따라오고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성공을 나타내는 하나의 피사체가 있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가 내놓은 기함이죠. S클래스인데요. 정확히 말해서 지금 이 차 S400D입니다. 과연 이 차, 이 성공이라는 수식어에 아주 걸맞는 플래그십 세단이 맞는지 제가 지금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신형으로 돌아온 S클래스 어떤 매력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벤츠 신형 S클래스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어딘가 과격하게, 우락부락하게 아니면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그릴의 느낌,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위치에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깔끔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곡선을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도 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릴과 램프의 조합만으로도 정말 별다른 기교를 넣지 않았음에도 강인한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 이게 바로 플래그십 세단, 특히 S클래스가 주는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릴 정 가운데에는 굉장히 넓은 공책 한 권만한 판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레이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벤츠를 상징하는 이 가운데 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앞쪽에도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세로 형태의 툭 튀어나온 이 하나의 또 성공을 상징하는 벤츠 S클래스를 상징하는 불을 상징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램프 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 안쪽을 구성하는 느낌, 형태도 무척이나 고급스럽지만 기능, 이 구현하는 능력은 말도 안 되게 뛰어납니다. 헤드램프당 무려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모듈, 여기에 84개의 고성능 멀티빔 LED 모듈까지 꼼꼼히 다 챙겨 넣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반대쪽에 오는 차, 도로, 옆길, 갓길에 위치해져 있는 사물까지도 실시간으로 야간에 다 인식을 해서 어느 부분은 빛을 줄이고 또 반대쪽은 빛을 넓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벤츠가 자랑하는 현존하는 자동차에 가장 지능화된 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깔끔한 모습이고, 범퍼 쪽 한번 볼까요? 참고로 국내 판매 중인 S400D는 전부 다 AMG 라인이 기본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범퍼 주변도 무언가 큼직큼직하게 나름의 공격적인 모습을 잘 전달해 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그릴과 이 범퍼 주변은 전부 다 크롬 도금으로 감싸 놓아서 이 고급차의 품격을 한층 더 화려하게 높여주는 것 같고요. 네, 벤츠 S클래스의 옆모습, 정말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을 가장 현대적으로 그리고 모던하게 해석한 게 S클래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길이도 상당히 길어졌고요. 실제로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죠. 휠베이스가 기존 S클래스에 비해서 81mm나 더 길어졌거든요. 이런 부분 실내에서도 분명히 이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S400D 같은 경우는 AMG 패키지 적용차답게 AMG 전용 휠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브레이크 캘리퍼도 꽤나 두툼하고 큼직한 디스크와 함께 맞물려져 있고요. 타이어 조합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매칭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옆면 진짜 깔끔하고, 한 가지 특징이 신형으로 오면서 히든 타입의 도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 히든 타입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무언가 공기역학에만 초점을 둬서 그런지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문 여는 이 과정이 그렇게 클린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조금 투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S클래스는 달라요. 요 안쪽을 잡고 미는 요 과정 속에서의 이 라운딩 쳐져 있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불쾌한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 안쪽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별도의 양각 로고도 새겨져 있고요. 이런 세심한 디테일 부분 단연 플래그십답다,
벤츠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상고는 확실히 좀 낮은 편입니다. 플래그십 세단답게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두툼한 크롬 도금으로 한번 감싸 놓았다라는 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뒤쪽 가장 중요한 2열 탑승객을 위한 이 뒷 유리창 공간이 제가 볼 때 옆에서 보니까 거의 그냥 반원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동그랗게 말아 들어가져 있어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C필러 역시 부드럽게 떨어지는 요 느낌 라인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우아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요 뒤쪽 C필러와 트렁크 라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 S클래스 뒷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모습은 한층 더 이 빵빵한 이 뭔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잘 전달해 주는데요. 단연 핵심은 테일램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뒤쪽까지 생각보다는 아주 길게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밑에서 꺾었죠. 입체적인 다각형 구도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심지어 이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레고 블럭을 하나하나 꼽아 놓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프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전부 다 정갈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S400D 배지와 포매틱 4륜구동을 뜻하죠. 커다란 벤츠 로고, 그 다음에 이 범퍼 부분까지도 크롬 도금을 사용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정갈하게 단정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S클래스도 여기는 막혀 있네요. 네, 벤츠 신형 S클래스 S400T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은 바로 당연히 패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 가운데 센터 패널 12.8인치 무려 OLED 액정 패널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성 그리고 선명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애플 무선 카플레이 지금 연동을 해 놓았는데 이 화면 크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를 잘라서 공조장치가 위치해져 있는데 이건 항상 붙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바람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작을 하는 능력, 직관성이라는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알아서 케어까지,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각 구현 과정 이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빠릅니다. 네, 각각 눌렀을 때 즉각 움직이는 이 느낌이 참 좋고요. 뿐만 아니라 안쪽의 그래픽도 보는 맛이 나요. 진짜 이 액정 패널 하나만으로 한 1년 이상 내 차로 굴리면서 계속 눌러볼 게 생길 것 같은 정말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액정 패널 하나로 거의 모든 차의 기능을 다 통합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주변부는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또 세련되게 꾸며놓은 게 특징으로 부각이 되죠. 그래서인지 대시보드부터 이 아래쪽 끝단까지 완만하게 단을 지어서 내려오는 이 느낌이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럽고요. 심지어 이 단과 단 사이에는 상당히 선명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주간에도 무척이나 선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 밝기 이거 다 기술이거든요. 심지어 그라데이션 효과까지도 줍니다. 네,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커다란 액정 패널 하나 탑재로 전체적인 차의 분위기, 무드까지 완벽히 바꿔놓은 진짜 단연 신형 S클래스 혁신에 가까운 플래그십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참 마음에 드는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컬럼식 기어 레버는 여전히 이 위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터널은 역시나 다른 벤츠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는데, 여기 한 번 더 열면 상당히 큼직한 공간이 나오죠. 컵홀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안쪽에도 꽤나 깊은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위쪽에도 이제 통합으로 양옆으로 활짝 열리는 별도의 콘솔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12.8인치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거 12.3인치입니다. 네, 풀 디지털 계기판이 수직으로 아주 깊게 세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현을 해 놓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눌러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바꿔가면서 정말 보는 맛이 납니다. 네, 운전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벤츠가 자랑하는 가장 최신의 모습, 그 형태의 기능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줄로 빼놓았죠. 그래서인지 한층 더 역동적인 느낌을 잘 전달해 주고요. 패드 시프트 이렇게 타공이 뚫려 있는 모습까지
플래그십은 어딘가 뭔가 좀 고루하고 막 나무 우드 트림으로만 가득할 것 같고 이런 편견을 완벽히 날려버립니다. 요즘의 플래그십은 정말 젊고 세련됐다. 상당히 모던한 현대적인 감각을 잘 전달해준다 라는 게 이 벤츠 S400D 스티어링 휠 하나만 보고서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네요. 벤츠 그리고 S클래스가 자랑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대표적으로 마감 그리고 소재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송풍구 한번 볼까요? 두 개가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딱딱 끊어지는 이 느낌도 정말 견고하고 좋을 뿐만 아니라 바람 세기를 별도의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양 끝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고 도어 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의 패널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시트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심지어 감압식으로 살짝만 압력을 가하면 시트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 열선, 메모리까지 알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이런 모습, 진짜 잘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곳곳에 비춰지는 은은한 그라데이션의 무드등까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단연 벤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게 바로 이 S클래스에서 온전히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벤츠 신형 S클래스 S400D죠. 2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플래그십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느낌을 정말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기능을 빼거나 아쉬운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제가 외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에서도 확실히 이점을 보입니다. B필러 자체가 상당히 넓어진 듯한 느낌을 단번에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앉았을 때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머리 윗공간도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공간감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전혀 흠잡을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요. 편의 품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송풍구, 이 B필러에 위치해져 있고요. 정중앙에도 가지런히 모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패널 보이시죠? 네, 바람 세기 조절, 뭐 위치라든지 온도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독립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별도의 USB-C 타입 2개 그리고 12V 잭도 위치해져 있네요. 참고로 요 가운데 이 팔걸이 부분이죠. 별도의 버튼이나 무언가 조작할 수 있는 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적당한 공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앞쪽을 살짝 열면 컵홀더 정도가 위치해져 있는데요. 그 외에 뭐 시트라든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도어 쪽에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똑같이 운전석, 특히 1열과 마찬가지로 감압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시트 조절 버튼 그리고 열선 통풍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메모리까지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무려 4개나 위치해져 있습니다. 도어 여는 거 기본이죠. 여기에 한 번 더 열면 햇빛 가리개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번 더 열어볼까? 뒤쪽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요 뒤쪽에 선 블라인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2열을 위한 전용 선루프까지도. 탑승자는 앉아서 버튼 하나로 모든 걸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 특히 이 모터가 구현되는 요 소리라든지 과정이 정말 매끄럽고 조용합니다. 요런 부분도 신경을 참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 시트, 기가 막힙니다. 생각보다 이 가죽의 느낌, 퀄리티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착좌감이라는 부분이 완벽합니다. 엉덩이를 안쪽으로 깊게 누르면서 최적의 각도를 구현해내는데 여기 쿠션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이렇게 앉아서 잠이 그냥 스르륵 올 것 같아요. 네, 이동의 순간을 아주 마법처럼 환상적이게 만들어주는 정말 컴포트함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벤츠 신형 S클래스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쫙 열었을 때 솔직히 공간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크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골프백 뭐 한두 개 그냥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각선으로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심지어 이 양 옆쪽에 공간이 꽤나 넓어서 그냥 가로로 쭉 넣어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는 요 깊이 그리고 이 높이가 꽤나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트렁크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공간이면 라이벌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안쪽에는 별도의 공간 같은 건 따로 보이지는 않네요.
네, 벤츠 신형 S클래스 S400D 포매틱이죠. 네,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터보까지 맞물리고요.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합을 맞춥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가 인상적인데요. 무려 71.4kgm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죠. 여기에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이 시점이 1200rpm에서 3200rpm 그 사이 굉장히 실용적인 구간에서 펀치력이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무척 또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숫자보다도 이 S400D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사운드일 것 같아요. 과연 이 디젤차 특유의 약간 걸걸거리면서 그 진동, 정숙성 잘 잡았나요? 라는 건데,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차를 타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 이거 디젤차 아닙니다. 네, 디젤차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S500, 뭐 S580 그냥 가솔린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 RPM을 치고 오르고 이게 왔다 갔다 이 가속 페달을 전개하는 상황 속에서의 디젤차 특유의 그런 회전 질감도 거의 느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정숙성이 기가 막힙니다. 네. 뭐 지금같이 시속 80km 그 위아래로 일반적인 실용 구간에서 주행을 할 때는 당연히 느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냉간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디젤차가 갖고 있는 진동소음, 떨림 그 세 가지 조건이 어디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S클래스는 휘발유, 디젤 다 필요 없구나. 어떤 파워트레인을 얹던 최상의 정숙성, 그리고 매끄러운, 미끄러지는 듯이 뻗어나가는 그 아주 고요하면서도 꽤나 부드러운 회전 질감, 파워트레인 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S400D 디젤 뭔가 막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출력, 토크 숫자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일반 모드에서는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요. 무언가 역동적으로 내가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튀어나간다라는 느낌도 덜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다이내믹 모드가 있죠. 무려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는데,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아 볼게요. RPM은 살짝 꽁충 올랐지만 뭐 이렇다 사운드 같은 것도 느껴지지는 않아요. S클래스니까. 네. 하지만 가속 페달은 확실히 다릅니다. 조금만 스로틀을 밟으면 RPM을 거의 800rpm, 거의 1000rpm 가까이 치고 오르면서 3000rpm에 다다르면 엄청난 속도를 보여줍니다. 와, 이 고속에서 뻗어나가는 느낌이 무섭다, 좀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70토크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 디젤차 특유의 강력한 최대 토크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플래그십 세단이 이렇게 강한 펀치력을 갖고 있다고?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와중에서도 그 어떠한 소리, 뭐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거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진짜 고요하고 순식간에 훅 하고 치고 나간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와, 이 직진 가속 성능이 무지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굉장히 뭔가 자극을 꿈꿀 것 같고 막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막 미친듯이 운전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요런 느낌과는 또 정반대의 스릴, 그리고 짜릿함, 즐거움, 통쾌함을 전달해 줍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굉장히 뭐 서울에서 부산 아주 오랜 구간을 장거리 크루징으로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보다 편안하고 완벽한 차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플러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쓰게 만드는, 정말 놀랍네요. 네, 상당히 기가 막히게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이내믹 모드 컴포트에 나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서스펜션이 확실히 달라져요. 네, 기본적인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도 너무 좋고요. 여기에 벤츠의 전매 특허죠. 앞에 도로를 최대한 스캔한 다음에 안락하게 이 도로 굴곡에서 최대한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능력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요철을 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을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뭐 탑승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결같은 부드러움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나마 조금 탄탄하게 예민하게 약간 도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보였다면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런 느낌조차 없거든요. 네, 신형 S클래스 꾸준히 진화를 거듭해온, 특히 승차감, 도로 굴곡을
최대한 적절하게 걸러내면서 운전자, 탑승자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전달해주는 능력은 단연 원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S클래스, 이 안전 품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브랜드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진보적인 지능화된 시스템이 거의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행 보조 장치를 모두 다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터널에서도 인식률 당연히 뛰어나고요. 지금 솔직히 좀 오래된 터널이라 이 차선이 육안으로는 굉장히 희미하게 페인트 칠만 조금 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게 읽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굉장히 깊게 꺾여 있는 곡률조차도 완벽히 자연스럽게 구현해내는 능력, 그리고 실시간 계기판으로 앞에 그리고 옆에 어떤 차들이 위치해져 있는지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 주행 보조 장치, 테슬라의 그 각종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시스템이 뛰어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기존의 정통 오리지널리티 가득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벤츠의 이 보조 시스템이 정말 단연코 최고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기술 구현에 있어서 벤츠 무지하게 뛰어납니다. 주행 보조 장치만 켜놓고 하루 종일 주행을 이어나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믿음감, 엄청난 안정감을 전달해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벤츠 신형 S클래스 S400D죠. 가격과 종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1억 7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비슷한 라이벌의 차들도 다 그 정도 1억 중반 후반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물론 뭐 S580이라든지 2억 원 훌쩍 넘는 S클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별개 브랜드죠. 마이바흐까지 굉장히 폭넓은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는 게 또 이 S가 주는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1억 7천만 원대 S400D 약간 오너 드라이브 성격의 운전자 또는 쇼퍼 드리븐, 이 양쪽을 모두 다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격대도 뭐 S580처럼 2억 원을 훌쩍 넘는 아주 비싼 가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급에서 놓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S클래스 라인업 중에서는 나름의 판매를 또 책임지고 있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셨던 디젤 엔진이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솔린과 거의 똑같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여기에 오히려 디젤차가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분명히 이 71토크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토크감, 이 펀치력도 그렇고요. 주행 가는 거리에서도 특히 이 연비가 너무 좋잖아요. 네. 처음에 실제로 차를 받아서 풀 충전이 되어 있을 때 1000km 그냥 훌쩍 넘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S클래스, 특히 S400D는 실용성, 그러면서도 이 궁극의 럭셔리를 추구하고 싶은 운전자, 소비자들을 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들의 기대를 200% 충족할 만한 가치 그리고 상품성을 지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과 같이 한 2박 3일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는 이 보닛 쪽에 위치한 이 색곡지별 엠블럼, 운전자로서 엄청난 만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플래그십 세단의 진정한 면모를 알 수 있었던 벤츠 신형 S클래스 S400D를 만나봤고요. 별다른 수식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결코 아깝지 않은 아주 멋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훌륭한 플래그십 세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